자, 지금 이제 코스모지나 우리 성진아 대표하고 같이 인터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성 대표께서 이제 유명해지게 된 그 가장 큰 동기는 국내에서 공부해서 영어 잘하는 언니, 이런 컨셉으로 뜬 거, 그죠? 네. 그 네. 영상이 몇십만 회, 100만 회인가 이렇게 조회수 나오지 200만 않았어요? 뷰. 200만 뷰. 200만 뷰. 네네네. 사실 뭐 저희들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영어라는 게 계속 허들로 작용을 하거든요. 특히 그러세요? 그럼요. 영어 쓰실 일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투자도 하고 해외 아. 출장도 가고 또 외국인 투자자하고 서로 교류할 때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고, 뭐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저희 정도 나이 되면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가르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 분야의 일을 하시잖아요. 기대치가 높아요. 본인이 영어를 하려고 하는 기대치가 높아서 네. 지금 현재의 수준과 네. 이 기대치를 맞추는데 그 갭이 좀 상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버리셔야 네. 이 단계에서 영어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이런 개인적인 코칭을 지금 해드리면 안 되는데 네, 아니, 조금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코스모지나의 유튜버 네. 방문하시면 이제 아주 여러 영상이 소개되어 있을 텐데, 오늘 그럼 좀 맛배기로 어떠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좀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지 그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가? 좀 길게 제가 해주세요. 마치 한국인이 영어를 접하는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80% 이상은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안에서 영어를 처음 공부했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도 공교육에서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 세대였어요. 나하고 세대가 같네. 그러니까 그 영어에 관해 사람이 아니,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알파벳을 초등학교 5학년 때 ABCD를 배웠어요. ABCD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게 배운 축에 속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저도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수능 이외의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수능 공부, 그러니까 학교 시험 공부, 내신 공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하는 목적은 오로지 시험 점수를 잘 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네. 시험 점수. 근데 그게 스피킹을 하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거든요. 완전 다르지. 네, 100점을 맞아도 스피킹은 못해요. 그 맞아요. 이유는 써본 적이 없어서. 단순한 게 내가 경험이 없는 건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운전도 안 해봤으면 무서운 거잖아요. 진짜 단순한 거예요. 이게 기술인데 사람들이 영어라는 게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아니라 운전을 하는 기술 같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영어를 잘하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뭔가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거에 대한 약간 환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냥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한다. 어떻게 보면 영어랑 처음부터 관계를 잘못 맺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는 네. 영어를 정말 공부로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관계를 잘못 맺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1대1로 가르칠 때 제일 처음 하는 게 마인드셋이에요. 언어를 언어로 대해야 되는데 언어를 굉장히 막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네. 발음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데 발음 자체를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영어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스피크아웃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 발음이 구려서요. 맞아. 이거 너무 부끄러워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국어도 발음 안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그렇죠. 근데 네. 한국어 발음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영어 발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는 비법이라고 한다면 그 마인드셋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언어를 결국은 얼마만큼 내가 노출됐느냐의 문제예요. 하루에 영어 얼마나 노출되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네. 그 영어 방송을 들으면서 차 안에서 좀 그래도 귀라도 계속 네. 접하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라도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뭔가 내가 직접적으로 노출해야겠다고 의식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들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멤버들 중에 3명이 영어를 써요. 네, 영어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가 너무 좋아서 블랙핑크 영상 유튜브에서 그걸 보는 게 취미다. 해외 콘서트나 이런 거 하면 다 영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영어를 소비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콘서트나 어떤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이 정말 일상에서 소비하고 싶은 그 카테고리를 그냥 영어로 들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언어로 안 느껴져. 네. 그냥 나는 이거를 소비한다. 그게 마치 외국인들이 K-팝이 좋아서 거꾸로 한국어가 너무나도 배우고 싶어지는 것처럼 영어를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인드셋의 일종인 거죠. 그 이제 저희처럼 40대 전후인 사람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를 공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막 투부정사 막 이런 것부터 생각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현실적으로 저희처럼 이제 40대 전후인 아저씨들이 영어 공부를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조금 코칭을 해주신다면 본인 전문 분야를 파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스피킹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읽는 게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reading이라는 거, reading, 읽는다라는 게 결국은 무언가 내 머릿속에 인풋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하고 계신 금융, 파이낸스와 관련된 영어 관련된 것들이 기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맞아요. 보통 그러니까 해외 이런 보시는 블룸버그나 뭐 CNBC 이런 거는 보긴 해요. 예. 네. 블룸버그나 CNBC에 들어가면 일단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장부터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분야의 어떤 용어,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 스페셜한 terms라고 하죠. 그런 용어들을 이미 많이 소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재밌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분야를 판단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영어가 너무 잘하고 싶다면, 특히 조금 나이가 있으신데 구글을 생활화하셔야 돼요.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링을 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서칭을 한번 해보시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좀 많이 있는 사이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이트에 기사 같은 게 올라오는 게 매주 새로운 게 올라오거나 매일 새로운 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걸 한 편씩, 혹은 한 편이 너무 많으면 일주일에 그냥 한 편 혹은 2편이라도 그걸 읽어 나가면서 본인이 입으로 스피크아웃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그걸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말로 읽어야죠. 이거를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말로 읽는 거하고 차이가, 왜냐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언어는 입근육을 쓰는 거예요. 지금 한국어를 40평생 쓰셨잖아요. 그쵸? 네, 좀 썼죠. 네.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한국어라는 이 말로 구강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육을 그렇게 한국어가 잘 쓰게 이제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Another level인 거죠. 근데 그걸 쓰시려면 왜 사람들이 발음이 어렵고 인토네이션이 어렵냐면 우린 영어에 최적화된 입 근육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냥 연습하냐? 녹음을 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말을 녹음해라. 네, 녹음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렇게 읽은 걸 반드시 녹음하셔서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발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짜증날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강추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본인의 가장 관심사가 있는 기사나 읽을 거리를 눈으로 일단 뭐 한 번씩 읽든 전체를 한번 보고 그거를 본인이 리딩을 소리 내서 하면서 녹음을 한다. 굉장히 사실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운동하러 저기 짐에 가는 거랑 똑같이 힘을 들여야 하는 일이긴 하죠. 근데 하고 싶으면 해야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그렇죠. 근데 이거 괜찮다. 이 코스모지나의 40대 아저씨들의 영어 공부. 첫 번째가 자기 분야에 관련된 영어 지문을 많이 읽어라. 네,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그거를 실제 소리내서 읽고 그거를 녹음해서 또 들어봐라. 거기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개인적인 코칭을 받아라. 세 번째, 개인적인 코칭을 받아라. 좀 더 영어 공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또 우리 코스모지나 또 너무 많이 얘기한다. 네, 오늘 너무 많이 홍보해 주시는데요.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영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긴 하지만 요즘은 또 이 중국이 G2라고 불릴 정도로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뭐 미국을 이제 앞서거니 하고 있으니까 금융뿐만
아니라 약간 무역 쪽 이런 쪽에서는 이 중국어를 못하면 뭐 또 못 사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희도 그 실질적으로 중국에서의 어떤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얼마 전부터 자꾸 주위에서 저보고 너 이제 중국어 배워라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영어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데 하지 마세요. 아니 일단은 무슨 바로 냉정하게 얘기냐면 계시네. 아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는 무슨 거죠? 얘기냐면요. 네. 이게 사람의 이거는 굉장히 본인의 퍼스널리티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성향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뭐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는 어학을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운동 있으세요? 저요? 네. 운동 아니면 취미생활 중에 좋아하는 뭐 악기 하는 기타. 거? 그렇죠. 이거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그게 본인의 자발적인 어떤 본인의 흥에 의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언어는 이게 없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하라? 그것도 40대가 됐는데 하라?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을 그냥 많이 버셔서 그냥 고용하세요. 필요하실 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사업적으로 중국인 누군가 이렇게 좀 접대해야 할 분들을 만난다? 그럼 기본적인 조금 인사치레에 몇 가지 좀 그런 단어만 배우면 되지. 언어라는 세계는요. 제가 10년 이상 혼자 뭐 가르치면서 배우고 하는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영어에 있어서도.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몇 주 안에 끝낸다? 몇 달 안에 끝낸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도 지금 중국어를 이번에 HSK 4급을 한번 땄는데 저는 중국어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이게 일단 깔려있어요. 베이스가 돼요. 너무 잘하고 싶어. 너무 잘하고 싶어.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본인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요. 근데 너무 바쁘시죠. 시간을 못 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성향이 난 정말 언어가 옛날부터 이건 한이야.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셔도 돼요. 이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니까. 열망이 있는 거니까. 근데 뭔가 사회가 중국어 해야 된다, 뭐 영어 해야 된다 그러면요. 그냥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속에 뭐 인사 뭐 그런 거 정말 조금 분위기 띄울 수 있는 몇 가지 말 요 정도 배우는 것. 근데 그건 영어를 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아시죠? 그렇죠, 그 그렇죠. 정도 한 것 가지고 영어를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추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냥 바로 너무 클리어하게 깜짝 놀라서 갑자기 나보고 하지 말아야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성대표 같은 경우는 영어 강사이시지만 또 일본어랑 중국어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본어와 중국어는 레벨 차가 굉장히 크고요. 헷갈리진 않아요? 한꺼번에 여러 언어를 배우면 근데 저는 오히려. 한꺼번에 여러 언어를 배우지 않아서 무슨 얘기냐 그 시기에 꽂힌 언어에 굉장히 집중할 시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그냥 자발적으로 너무 일본 문화가 좋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화적인 그렇죠. 문화적인 문화적으로. 소양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문화가 좋아서 여러 가지들을 흡수한 거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대 때부터 물론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라는 거 시험을 치기 위한. 근데 정말 스피킹을 한 거는 20대 때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시험 공부를 잘했지만 스피킹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뭔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냥 혼자 여행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집중했던 시기는 그게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 선상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한꺼번에 해야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영어가 이 정도 레벨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일본어를 올리고 이 일본어도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걸 언어를 동시에 배울 수는 없다. 동시에 배우는 건 너무 분산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만 공부합시다. 영어만. 지금 뭐 영어도 우리 제대로 잘 안 되잖아 지금. 네. 영어만 공부 열심히 할게요. 네. 근데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네. 여전히 아직까지는 중국어냐 영어냐. 근데 이게 두 파로 나뉘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중국의 뜻이 있다면 영어를 포기하고 중국어를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 영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네.